저는 이번에 4.27 남북 정상회담이 무의미한 정치 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선언적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매일 이런저런 말을 하고 지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다들 바람을 잡고 있는데요. 이 바람 속에서 실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실체가 뭐냐? 북한이 진짜 핵과 ICBM을 다 없애버리고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온갖 말장난이 난무해도 결과는요, 도로 빠꾸 백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이 장난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 장난을 치고 있을까요? 자, 북한이 이 판을 깰 때는 타이밍을 보겠죠. 트럼프가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되는가? 요즘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랐다. 제가 오부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북한 변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이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나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으니 나하고의 협상에서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 가지고 트럼프 운명이 달리도록 낚은 다음에 적당히 내 페이스로 잘게 잘라서 갖고 가겠다. 이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김정은은 지 혼자서 결정하는 나라지만 트럼프는 지 혼자서 결정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열린 이 마크롱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뜻을 묻는 기자 질문에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합의를 이룬 뒤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매우 쉽겠지만은 나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원한다. 이는 CVID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려면 북한이 CVID형 비핵화를 신속하게 해라는 거죠. 트럼프는 일부 언론에서 내가 북한에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양보를 논의한 적도 없다. 자, 그래서 과거 미국 행정부가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고 압박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에 했던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현재 북한에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압박을 돕고 있다면서 이 시진핑이 나하고 관계가 좋아서 내가 중국의 무역 카드를 들고 흔들어서 중국이 내 말을 잘 듣는다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협상 테이블을 떠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틀 전에 김정은과 만남은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언행이 걷잡을 수 없고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그때그때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지만은 움직이는 틀은 이런 원칙과 한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지금 트럼프의 말을 분석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정의용이 갑자기 급히 미국으로 날아가서 볼턴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정의용이
원래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의용 서훈이 20일부터 27일 사이에 북한에 갔다 올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율할 거다 했는데 북한은 안 가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자, 백악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양국의 안보 수장이 회동을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남북 정상회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단계별 보상이 없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이 회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정의용 볼턴이 만나서 두 나라의 안보수장은 CVID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남북 정상회담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고, 그리고 남북 만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결국 그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전략을 서로 역할 분담해서 짰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단계적 보상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취하는 조치마다 양보는 없고 과거의 점진적 단계적 접근은 실패했고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 핵 동결만으로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의용이 날아간 이유는 아마 미국 측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고, 그래서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간에 큰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서 또 미국을 급히 달래려고 날아간 거죠. 정의용이 이렇게 급히 날아간 적이 있죠. 6월 중순입니까? 그때 정의용이 급히 미국으로 날아가서 맥마스터를 만나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미국을 더 괴롭히지 않고 9월 전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대략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이 그때 6월 말에 원만하게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트럼프가 이 코미 전 FBI 국장이 TV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순간에 또 불구하고 이 사드 문제로 경로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갑자기 이래 날아갈 때는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겠는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의장대가 사헬이 있대요. 과거에 DJ, 노무현 이 두 사람이 북한을 갔을 때 북한 의장대 사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종전도 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불행하게 된 나라에서 상대 군의 의장대 사회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북한에 가서 의장대 사회를 받았던 전 대통령들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한국이 해주겠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뼈대가 있는 민족 같으면요, 국민 같으면 이런 데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만날 수는 있어요. 드라이하게 안건만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놈의 의장대 사회입니까? 선물 교환도 하지 그래요? 말 안 해도 하겠지만. 자, 이번에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정상회담의,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요.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책, 남북관계 개선. 자, 비핵화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유일하게 이 미제로 남아 있는데 내일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단판을 지어서 지금 해결한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문재인, 김정은이 내일 이 문제를 미결 상태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단독 회담을 할 때 단판을 지어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다 합의했다 하면 싱거우니까 한 개쯤 남겨놨는데 정해진 글자 쓰겠지요. 뻔합니다. 상징적으로 언급을 할 거랍니다. 자, 북한은 이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그렇게 노력을 한다. 이런 상징적인 글자 하나 넣을 거라. 하나마나. 그 이상은 북한이 한국하고 할 이유가 없죠. 자, 항구적인 평화정책이란. 자, 지금 종전선언을 하자니 한국이 당사자도 아니고 미국 빼고 중국 빼고 종전선언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평화협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종전선언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평화협정이냐. 그래서 내일 종전선언도 아니고 평화협정도 아닌 평화선언이라는 걸 가지고 또 정치적 외교적인 상징적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알맹이인 1번, 2번에서 비핵화도 선언, 상징적인 선언, 평화정책도 평화선언.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합의문에 이래 하겠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거는 6.15 때 김대중, 김정일도 그래 했고 14 회담 때도 노무현, 김정일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떠들썩한 집구석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문재인은 이번 4.27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 부분에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선언을 하고 끝날 거랍니다. 자,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서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이거는 둘이 합의 보면 되니까. 먼저 DMZ 내에서 GP를 철수하겠다. 즉 그러면서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이야기를 이건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무장화하겠다. 그리고 14선언에서 노무현, 김정일 간에 합의했던 서해 공동어로 평화수역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문제에서 그리고 평화정착시라는 단서를 달고는 하도 미국이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입에도 운도 떼지 마라 하니까 동해 서해 DMZ의 통일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DMZ 내에 사실은 DMZ 비무장지대인데 여기 안에 비무장이 아니라 초무장지대였죠. 그리고 거기 안에 높은 지역 목이 좋아가지고 밑에가 잘 들려 보이는 데마다 양쪽이 GP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걸 GOP라 해가 또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틀렸어요. 제가 준비가 혼자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하고 다르게 말이 실수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지적해 줄 때마다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GP에 가서 하루를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초소인데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열고 GP까지 지뢰가 없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가서 한 소대 정도의 병력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굉장히 열악하죠. 조건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좁은데 다닥다닥 붙어서요. 그래가 벙커화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GP 주변에 이런 또 다른 새끼 초소들이 있어요. 나가가지고 건물을 쓰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P라는 부분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돌출되어서 북한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과거에 노무현의 서해 이 자유 어로 및 이 뭡니까 평화구역을 설치한다라는 거 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서해에서 군이 사라지고 경찰이 있고 양쪽에 어선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겠지만은 북한에는 해군하고 해경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북한은요 사실상 숨어서 서해를 자기 걸로 지배하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유지시켜왔던 NLL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문점 안에서 장병 무기 휴대 금지와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에서 GP를 단계적으로 다 철수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땅에 숨겨놓고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자, 이걸 하려면 그 전에 하나 사과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있죠. 뭡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오청승이가 DMZ를 넘어서 남쪽으로 뛰어올 때 우리 쪽까지 넘어와서 총질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받고 그걸 하겠다라고 해야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 그때 북한은 마음대로 쐈지만은 우리는 총 한 방 못 쏘고 엎드려서 숨었다가 1시간쯤 지나서 기어가지고 끌고 나왔는데 그것도 지가 했다고 자랑하다가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고 요즘 오청승이는 어디 숨겨놨어요? 북한에서 뭐 범죄 저지르고 내려왔다고 씨부려대더니만 이제 또 뭐 어디에 숨겨놓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렇게 넘어와서 화제가 된 인물이 기자회견 한번 안 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비정상입니다. DMZ 안에는요, 북한군이 160개, 한국이 60개 GP를 운영 중인데 GP에 운영하고 있는 소대병력은 중하기로 무장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정정협정에 따르면 병력이 상시 주둔해서도 안 되고 개인 화기, 총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화기로 무장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북한군하고 남한군이 휴전하면서 서로 2km씩 물러나서 4km의 비무장 지대예요. 근데 이 안에 북한 쪽에서 먼저 설금설금 높은데 GP를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응한다고 우리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안에 비무장한다라는 합의가 깨졌죠. 그런데 무기가 기관총, 대전차 로켓, RPG-7, 무반동총, 대공 고사포 등까지 여기 다 배치가 됐어요.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한다고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를 들고 왔다. 그래서 이 DMZ 안에서 북한이 총 507건의 도발을 지금까지 했고 박격포, 기관총 등 중화기 도발이 11건이었다. 자, 그래서 서로 바짝 붙어 있는 데는 한 500m 붙어 있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실제로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북한의 경우는 DMZ 안에 들어있는 GP와 그 철책선 뒤에 있는 일반 전초인 GOP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DMZ 철책이 똑 발라야 되는데 직선으로 2km니까 그죠? 요렇게 툭 튀어나오게 철책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북한군은 2km를 철수한 게 아니라 1.5km를 철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철책선 뒤에 있는 GOP라도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GP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은편에 대응한다고 만들어 놓은 GP를 설치해버리면 북한군은 그게 GP가 아니고 철책선 뒤에 있는 GOP라는 거죠. 그래서 GP하고 GOP는 서로 군사 분계선 2km 그 뒤에 있는 거는 GOP고 그 넘어 철책선을 넘어 비무장 지대 안에 있는 것이 GP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GP는 다 빼고 북한군은 돌출 GOP로 해서 사실상 GP를 유지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무장 지대를 통째로 북한한테 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입니까?
워싱턴 포스트 미국에 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남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하자 하니까 한국의 종북 좌파들 다 반대했고 북한이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북미 연락사무소가 먼저지 남북 연락사무소는 중요하지 않다. 남북 간은 민족적인 문제가 있는데 민족끼리 무슨 다른 나라처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냐. 이거는 민족 간의 문제로서 풀어야 될 문제다 하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패거리들이, 종북 패거리들이 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반대하고 이명박이 장난을 쳤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연락사무소 설치 반대에 대해서요. 그런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북한이 자신감이 생겨서 핵도 다 만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남쪽 정권이 보니까 저들 앞잡이 비슷해. 그러니까 아이고 연락사무소 만들어서 서울에다가 아예 간첩본부를 하나 두고 거기에 온갖 장비나 시설을 다 넣어가지고 또 북한을 추종하는 앞잡이들한테 직접 보고도 받고 하면 이 공식적으로 서울에 간첩사무소 하나 차리는구나. 그러니 이제 김정은이가 손해볼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화해를 할 생각이 없고 자신들이 수세에 몰려 있을 때 반대하던 남북 연락사무소, 겉으로 명분은 민족끼리 무슨 놈의 대사관 전단계인 연락사무소냐. 근데 이제는 북한이 저 남정권 저것도 우리 앞잡이고 그 안에 뭐 우리 패거리들이 수두룩하니 이거 좋다 해줘. 그러면 우리 지부가 남한 서울 한가운데 하나 생길 거 아니야. 어차피 평양 올라와 있는 놈들은 뭐 그것도 우리 똘마니들 올라올 거고.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또 하자니까, 하자 했으니 합의가 됐으니 한국이 발표하겠죠. 또 전부 다 입을 착 다물고 있습니다. 남의 종북들이요. 이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한국의 종북 좌파들 입장만 하나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따라하는가를,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DMZ의 비무장화라든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기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DMZ 비무장이니 더 나아가서 남북 연락사무소니 평화선언이니 이런 것들의 본질은요, 남측에 평화가 진행되고 있고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불러오기 위한 무장 해제용 북한의 술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